반갑습니다. 내서업 더불어민주당 이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과 광여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까지 지자체의 책임 아래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 나이에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 문제도 우리 창원시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겠기에 먼저 창원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증진사업 현황에 대해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재용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 7월 마산 해운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학생이 이제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데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마산 해운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한 학생이 매장 통로를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온의 그 폐식용유에 손과 발 등에 그 화상을 입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것도 좀 많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그 해당 청소년이 많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 시가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행 그 조례에서는 창원시가 그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즉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을 지도 점검은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직접 점검한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현 조례가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 점검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 그 국민권익위에서도 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을 만들도록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조례는 관계 기관이 하고 있거나 또 해야 될 이런 모든 사업들을 창원시장에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8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청소년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나 그 지원 사항을 다 박탈하도록 강제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물론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여기 따르면 지난 4년여간 최저임금의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자,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뿐만 아니고 해당 정부 기관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청소년 개인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여전히 같은 조사에서 연소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노동자 근로 현장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 근무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감독의 강화에 대해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근로감독 권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서 노동 관련 행정관청과의 협력을 통해 구제활동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정책이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저희 시에 있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노사민정협의회에는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위원으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럼 실태조사 결과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 중에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노동 상담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교육, 홍보 등을 매년 민주노총하고 한국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가 매년 지금 우리 창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최종 보고서입니다. 약 170페이지 가량 되는 이 보고서가 매년 발행되고 있으나 이 실태조사 결과가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사업 교육 사업을 맡아하고 있는 우리 성산구 노동상담소조차도 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아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전체가 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제기한 사항이 첫 번째가 근로감독 강화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아닌 고용지청, 노동부 고용지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강화한 게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민주노총 등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이 정책이 좀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보면은 청소년 노동에 관한 분과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논의를 더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청소년 노동인권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 정책 제안이 더 실효성이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노사민정협의회에 청소년 노동분과를 만들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우리 조례 제8조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서 홍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지금 6년 됐는데 그 이후로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이 노동 인권을 친화적인 그런 사업장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노동 친화 사업장이 지금 선정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좀 아시겠지만은 이 청소년 근로라는 게 대부분이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도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나 경남도 교육청에서도 이 단기 아르바이트 하는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사업장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지금 없는 실정이고요. 그다음 경남교육청 같은 것도 지역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만 파악하는 거고 있지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노동 친화적 기업을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용노동부 그 차원지청하고 경남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말씀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별로 할 게 없다 또는 뭐 우리 시에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 기관에서 이제 이 청소년 노동 인권 정책이 각 기관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까지 이 조례에 다 담았다는 것을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어떤 사업들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5개 구청에 지금 청소년 그 인권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 교육과 그다음에 청소년 인권 홍보,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지금 민주노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까? 지금 세계 예산을 반영해갖고 하는 사업이 이게 지금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보조 사업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3,500만 원씩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답변에 나왔던 5개 구 노동 상담소는 뭐 청소년만을 특정해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전체 노동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상담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청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노동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교육 사업으로 매년 1,350만 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도교육청에서 다 해내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이 사업 두 가지가 좀 큰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나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정진 사업에 1,3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에는 이의 2배가 넘는 3,5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태 조사를 통해 우수한 보고서가 발간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실태 보고서를 쭉 훑어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잘했어요. 잘했고 또 저 뒤에는 이제 정책 제언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그런 자료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인권 정진 사업보다도 많은 액수의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한 매년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횟수를 경년으로 변경하고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정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도 조례 개정을 좀 검토하고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 시 이 실태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절감된 예산은 노동 인권 증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는 예산을 더 정액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 인권 실태 조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공유를 하면 될 것이고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이 실태 조사는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점검을 가면 되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3,500만 원의 이 예산을 실질적인 정진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 이제 코로나 이후 노동 환경이 악화되었고 특히 배달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으로 청소년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창원시는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시의원들이 그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창원시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내년 이 조례에 따라서 내년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프리랜서에 대한 그 실태하고 지원 방안을 지금 연구할 계획인데요. 연구 용역에서 오늘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그 반영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첫 번째 상담 창구로서 부모와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와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노동 인권 교육의 대상을 부모와 교사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노동 인권 교육을 뭐 부모와 교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은 각 기관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조례를 담는 것보다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확대해서 학부모나 교사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경남교육청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 굳이 이제 우리가 이 사업비로 뭐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막 이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둬야 된다. 최소한 제가 문을 열어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단체 단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뭐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실형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청소년 노동 교육이 각 기관에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고용노동부하고 학교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각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다가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걸 교육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덧붙여 창원시의 경우 일과 학습의 병행률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가 높습니다. 노동 인권 교육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학교 단위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학교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 문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것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은 이 부분도 반영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2021년 기준 창원시의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청소년은 일선의 노동 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정진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권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권리 보호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진행된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와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조례의 실효성과 이를 이행할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기존의 조례가 명시한 시장의 책무와 노동 인권 정진 사업 등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 인권 교육의 대상을 교사와 학부모, 사용자와 동료 직원에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의 조례를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정진 조례 개정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지난해 9월 임시의 시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광려천 파크 골프장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3,000명의 집단 민원에 대해 어떤 답을 주시겠느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 주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답변, 그 시정 질문 이후에 여러 신문사에서는 광해천 파크 골프장 철회됐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철회가 되는 듯했던 파크 골프장 추진이 또다시 우리 내서 주민들의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광려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 관련 의견 수렴 용역에 대해서 용역의 목적,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강여천은 그 치수라는 그런 기능가요. 근데 공원 등과 같은 이런 복합적 기능을 갖는 그런 걸로 친수 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게 주 목적이었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그 강여천의 고양의 강 그 조성 사업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종합적으로 또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뒤에 그 이런 주민 수렴 절차가 거쳐졌고요. 앞으로는 연말까지 일단 실시 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수렴 용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수변공원 내에 파크 골프장을 넣겠다는 이 이제 발상은 지금은 거의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예, 여러 기능들에도 또 파크 골프를 또 좋아하는 분들, 또 내서에 있는 분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태풍 카눈 때 보니까 그 지역이 또 그 일전에 그 뭡니까 쌀제 고개 그 사건은 나서 실제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 그 치수적 측면에서 그 강여천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 계획했던 거를 좀 대폭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견됐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수변 공원을 어떤 내용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은 또다시 파크 골프장 찬반 갈등으로 격화되었으며 이런 갈등은 내서 주민들을 분열시켜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태풍으로 광려천 홍수터가 물에 잠겨서 하천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 또한 제방의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이곳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주민 갈등은 이제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내려진 결론을 다시 확인하느라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기사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기사는 2022년 11월 1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창원 광리천 파크골프장 주민 반대로 결국 철회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 뒤에 2023년 8월 기사 또 나왔습니다. 결국 최종 철회. 이렇게 이미 1년 전에 내려진 결론을 다시 확인하느라 수많은 행정이 낭비되었고 또 들지 않아도 될 용역비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서 주민들과 파크골프 동호인들 또한 긴 갈등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행정이 더 적극적이고 더 단호하게 일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낭비와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논란이나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비용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좀 내리다 보니까 또 계획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기획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자료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저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그 오른쪽 하천 범람 2기까지 갔던 저 하천 사진의 저 일부가 지금 왼쪽에 있는
파크 골프장으로 누군가 추진했던 그 지역입니다. 저곳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 1년에 두세 번씩 저렇게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이 정확하게 파크 골프 동호회에 설명을 하고 더 나은 곳을 찾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갈등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저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성 판단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곳은 제1의 목표가 치수에 있습니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는 다른 시설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했더라면 이 용역이 이렇게 길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갈등 또한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좀 갈등이 봉합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서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한번 번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 계획이 철회되었다가 다시 점화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이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8월 달에 태풍 카눈이 모든 답을 다 줬다고 봅니다. 파크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당초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그 안에 컨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어요. 의됐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유난히 우리 파크 골프장 관련된 논의도 많았고 또 논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파크 골프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년천에 추진하려고 했던 저 파크 골프장 역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더 안전한 곳에 더 멋진 시설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곳은 홍수로 인해서 1년에 두세 번씩은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변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